검사지는 병원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순서라든지 항목이 많이 달라요. 제가 말해드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포함되면 돼요. 안녕하세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를 집필한 김은아 작가이고 또 열방약국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네, 유튜브 나오고 또 책도 많이 이제 사주시고 또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이제 꼭 종합병원까지 가시지 말고 동네 가정의학과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셔서 백혈구 검사 조금 더 자세히 백혈구, 적혈구, 호중구, 림프구 이렇게 들어가는 백혈구 분해 검사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간 수치 GPT, GOT, 알카로이드, 포스파테이즈 하는 이런 간 수치 나오는 거 또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상선 T3, T4, TSH 수치가 들어가는 갑상선 검사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또 콜레스테롤 수치는 4가지가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있고, 그 다음에 LDL, 또 HDL, 중성지방 이렇게 4개가 다 같이 나오게끔 검사를 신청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또 추가할 거는 비타민 D 수치, 그건 추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NK세포 활성도 검사, 이것도 이미 표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하시면 좋고, 금액은 이제 뒷부분에 비타민 D랑 NK세포 활성도에 따라, 그런데 기본 검사는 한 4만 원 정도 할 것 같고요. 비타민 D랑 NK까지 추가하면 10만 원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지는 병원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순서라든지 항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가님이 올린 검사지는 3장인데 나는 왜 1장이지? 2장이지? 괜찮습니다. 제가 말해드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포함되면 돼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호중구, 임파구, 그 다음에 간수치 나타내는 GOT, GPT, 그 다음 ESR, CRP, 그 다음에 소변 pH,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그 다음에 글루코즈, 혈당,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 그 다음에 갑상선 쪽, 유방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T3, T4, TSH 이 정도 포함되는 검사지면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으면 또 하나는 비타민 D 수치, NK세포 활성도 요것이 포함되게끔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그 항목마다 추가하시면 돼요. 어차피 혈액은 한번 뽑는 거니까. 소변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혈액 한번, 소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거는 WBC, 백혈구 수치를 봐야 합니다. 4에서 10이 백혈구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암 환자다 그러면 4 정도에 와 있을 거예요. 또 항암을 했다 3, 2, 0점대로 떨어지는 항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항암이 끝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6으로 와야 됩니다. 6점대가 가장 건강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혈 수치만 딱 봐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력에 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적혈구, RBC. 그 다음에 RBC 밑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MCV, MCH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적혈구 손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항암이 끝났을 때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근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 정도 적혈구 수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 H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12에서 16이 정상이라면 남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항암을 하면 이 수치가 10 이렇게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져 7 이러면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요.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은 요거 WBC, RBC, HB 이런 수치 정도 참고하시면 내가 지금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지, 또 항암이 끝났는데 HB가 너무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 보충제 요법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백혈구 검사에서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NEU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저는 한 48에서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항암 중에는 이게 떨어져요. 48 이하로 너무 떨어지면 이제 항암제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백혈구, 호중구 정도 보세요. 이제 항암이 끝나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호중구가 또 너무 높은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항암을 하는데 호중구가 너무 높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염증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약간 활성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핵심 정보예요. 그 다음에 임파고 수치, 림포사이트에서 LYM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혈액검사지에서 확인하시면 이것도 한 38이 가장 이상적인데 보통 38이 아니죠. 뭐 20점대, 10점대. 제가 어저께 본 환자는 7이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 면역력이 없는 상태죠. 외부의 그런 적과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면역력 상태를 보려면 임파고 수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5가지만 봐도 어느 정도 나의 지금 항암 중의 몸 상태, 항암 끝난 표준 치료 후의 몸 상태, 1년 후, 2년 후, 3년 후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3년 동안 각종 요양병원, 기능의학병원, 정말 비싼 검사들, 또 비싼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4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WBC 3.97에서 그냥 3년 동안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특별히 이제 또 추가로 혈소판 수치가 또 중요해요. 플래틀리트라고 해서 PAL 정도를 찾으시면 나와요.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낮다. 150에서 450이 정상인데 보통은 모든 그 혈액 수치 정상 범위에서 중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암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내려가요. 150까지가 150부터 450인데 이제 100이다, 50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을 지속하면 50이 되면 출혈 위험이 있는 거예요. 혈소판은 지혈의 의미죠. 상처를 볶고 응고시키는 게 혈소판인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겉에가 출혈이 나는 게 아니라 내부 혈관에 출혈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항암을 지속하는 혈소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항암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나의 상태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혈소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ESR이라고 있어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해요. 20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 수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것이 조금 다소 높게 0기, 1기, 2기 높은데 말기로 갈수록 더 높겠죠. 암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20 이하로 유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ESR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RP도 역시 염증 수치거든요. 0.1에서 1이 정상이에요. 타이트하게 보면 0.5 이내로 들어와야지 몸에 염증이 없는 것이다. 제 책의 말기암증 1장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0.5에서 항암을 시작하니까 뭐 10, 두 번째 항암을 하면 11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암을 할 때 염증 수치도 확 올라가는 거죠.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또 암도 막 커지는 게 CRP가 올라가면 암의 활성도 전이 여부도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로 다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10, 뭐 4달, 5달 만에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CRP 수치도 중요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pH 수치 4에서 8이 정상 범위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7.4 약 알칼리성. 암 환자들은 5에서 5.5, 6게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야채식 하셔야 되고 또 보충제를 써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이제 12월 초에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3기 환자였어요. pH 5였거든요. 한 달 식이요법 바꾸고 보충제요법 썼을 때 지난주에 오셨어요. pH 6.5.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산성에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암의 활성도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은 뭐 암을 직접적으로 사멸한다 라기보다는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야. 음식과 채소 과일식 하면서 그 다음에 보충제를 써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암이 어때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 거는 혈당, 글루코즈, GLU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9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라면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제 또 염증 나지 말라고 항암제 때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돼요. 울렁거리고 뭐 피부 발진 나고 이런 거를 복용하시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120, 어떤 분 200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일도 제한하라. 자기 혈당 수치를 보고 과일과 쌀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잡곡밥을 해야 되는지 잡곡밥의 양도 조절을 혈당 수치를 보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써 있어요. CHO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것이 200까지가 정상이에요. 200 이상이면은 이제 오버된 거고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일부 환자들에서 많이 올라가 있죠. 과잉된 그러니까 지방이잖아요. 지방도 누가 좋아한다? 암이 좋아한다. 될 수 있으면 200 아래로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TG가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2020년에 제가 다른 건 끊었는데 과일을 못 끊었어요. 진짜 과일을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커피도 끊죠. 빵도 끊죠. 뭐 밥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과일을 못 끊어서 과일을 좀 과다하게 먹었거든요. 이때 검사지 275네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잖아요. 8월 달에 과일이 너무 많아서 복숭아를 막 하나씩 먹고 포도 먹고 그냥 배를 단맛을 과일로 채웠더니 275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최근에는 100으로 떨어졌거든요. 과일도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채소 과일식 좋다고 해서 과일 많이 먹으면 암 환자는 안 됩니다. 정상인도 그렇죠. 정상인도 중성지방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40에서 50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것도 한 150 넘어가면 안 되게끔 조절을 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여부를 나타내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페리틴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11에서 306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 400, 500, 1기인데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런 상태일 때 철분제 복용하시면 안 되고 전이 여부가 있는 암의 활성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페리틴 수치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보충제를 바짝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으로 갈수록 꼭 보셔야 될 게 프로테인, PRO 단백질입니다. 6.6에서 한 8.3, 6에서 8이 정상이면 7 정도 되는 게 아주 좋은 영양 상태인데 대부분 이제 6.6이 안 되는 경우는 말기암에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알부민 수치 3에서 5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3.5 미만인 이 두 수치가 떨어지면 특별한 단백질 공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합성된 단백질 분말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먹으라고 했더니 또 그런 것도 사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에서는 그런 거는 연명식이라고 하죠. 연명. 죽지 않을 만큼만 공급해주는 영양이기 때문에 그거로는 몸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다?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인, 알부민 공급하시되 굉장히 선별된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간 수치 얘기해 드릴게요. GOT, GPT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 ALT, AST 이런 거. 요 수치는 다 40 미만이어야 돼요. 간 수치도 다소 오르죠. 당연히 암 환자는 암이 자라나면서 간 수치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 수치 확인하시고 유방암 환자들은 갑상선 또 난소 쪽 수치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도 세부적으로 T3, T4,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들을 또 체크를 하셔서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한번 원인들을 체크할 때 체크하셔서 이런 수치들도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